여기 한번 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름 치료와 가장 관련 있는 과학기술, 장비죠. 오라 측정기, 스마트 밴드, 뇌파 측정기, 심박 측정기. 여기 엑스레이 같은 거는 이게 아마 이게 나중에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한 1년쯤 후에. 근데 왜 이런 장비를 지금 사용하지 않냐면 변별력이 그동안에 그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나눠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차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이름만 가지고 영향을 미친 건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런 다른 변수가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온도, 습도 등도 바뀌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뭐도 먹지 않고 그래서 고객들이 오셔서 측정을 할 때 음료수 정도만 먹게 하는 거죠. 음료수도 물, 요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 음료수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 에너지를 확 끌어올려주는 이런 음료수를 마시게 하면 안 돼요. 물 정도 아니면 차 정도 그 정도 먹는 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측정할 때는 이름 외에 어떤 변수도 영향을 안 줘야 돼요. 심지어는 이 측정할 때 보면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면 에너지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변을 보고 나면 이 소변만큼의 열이 몸에서 빠져나간 게 돼요. 그래서 소변을 봤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진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측정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오면 녹색으로 나오던 게 청색으로 바뀌어버리고 노란색 나오던 게 녹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고객이 처음에 오실 때 화장실 가고 싶으냐 물어봐서 아예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시작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 이 방광에 어느 정도 소변이 다시 차면 또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가급적 중간에는 화장실을 안 갔다 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글과 한자 중 이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1번이죠. 보고 불렀을 때 한글이 70%, 한자가 30%.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걸 처음에 이 연구를 하면서 장명가들이 전부 한자로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분석하는 장명가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이름은 의뢰의 한자인 걸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름은 한자로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한자인데 어떤 한자를 쓸 거냐 이게 장명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글과 한자가 에너지가 다를 건데 이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문자로 쓰잖아요. 중국 소수민족하고 중국 한족은 신분증이 이래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모든 나라가 신분증에 한 가지 문자로 되게 기록해요. 영어, 불어, 독일어 다 그걸로만 적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두 가지 문자로 적는 나라는 없어요. 중국 소수민족이야 뭐 당연히 중국은 그런데 이 소수민족일 경우에 자기 민족의 문자를 위에다가 적게 해줘요. 이게 뭐 얼핏 보면 소수민족을 대접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그래 놓고 뭐 실제로 또 이 처우를 해주는 거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글과 한자의 에너지 비율이 다를 거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 여기 요즘 장명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나중에 장명을 하시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여기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사람의 말소리에는 모두 음양의 이치가 있는데 또 천지의 도는 음양 오행일 뿐이다.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과연 이게
엊그저께 저한테 온 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토를 이음으로 보는 거와 미음을 수로 보는 거에 대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논리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줄게. 이게 이 이름에 대한 이론이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론을 사용하고 있냐 하면, 이제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한글 자음만 기준으로 하는, 이건 파동성명학이고요. 자음 플러스 모음을 기준으로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김영수 같으면 기역과 이, 이응과 여, 수와 우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름의 힘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자, 한글로 장명을 하는 분들은 요 홍길동 요것만 가지고 획수를 세고, 한자로 하는 분들은 이 홍길동 한글은 빼고 이 한자만 가지고 획수를 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에서 획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한글 한자를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같은 걸 띄워봐도 거기에 보면 한글 한자가 다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이름이 이 맨 오른쪽 밑에 있는 한글 플러스 한자, 이게 맞는데 여기에서 이름은 소리잖아요. 소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홍길동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 한자 홍길동은 뭐냐? 이거 안 보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존 성묘학, 요건 파동 성묘학, 또 무슨 성묘학, 우린 이름 치료인데 이 어떤 장명법도 검증이 불가하더라. 그리고 한국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명 이론이라고 그러면 이건 외국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여기 보면 자음이 운명을 결정한다. 사주 플러스 자음 모음이 운명을 결정한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요것만 가지고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게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모음까지 들어가 있는데, 같은 사주에 같은 자음 모음이면 같은 운명이다. 같은 자음이면 같은 운명이다. 이 논리 자체가 너무 허약하죠. 이거는 이미 뭐 검증을 해보는 단계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름 치료는 뭐냐? 이름을 부를 때의 소리 세 글자의 발성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소리를 냈을 때의 발성 주파수인데, 요거는 홍이 히읗 오 이응 기역 이 리을 디귿 오 이응 하면 여기 9개의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있어요. 요거는 3개만 가지고 보는데 이 9개를 가지고 보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하더라도 글자만 가지고는 이 해석이 안 되죠. 장명가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상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때문에 거의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기준을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 이름 치료사는 사주는 단순 참고고 인체 에너지 조율로 치료까지 가능한 수준이고, 자원오행은 단순 참고 소리와 글자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근데 이 자원오행이라는 거는 이게 왜 단순 참고냐? 이거 전혀 확인해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자원오행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고객한테 설명을 하고, 고객보다 더 중요한 게 다른 장명가들이 여러분들 실력을 테스트하러 온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연세가 70대 중반인 분이 이제 저한테 지금 이름을 한번 바꾸고 계시는데, 그분도 제가 보니까 저한테 말은 안 하는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앞에 와서 얘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있던 방식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름을 바꾸고 처음에는 뭔가 자꾸 실력을 떠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 상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논리를 이 자원오행이 왜 안 맞는다는 거, 또 사주가 왜 단순 참고 사항인지 역술인들은 절대 기준이거든요. 자원오행도 절대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 참고, 단순 참고라는 거는 이름 지을 때 참고하는 게 아니고 설명할 때 참고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와서 물어봐요. 나중에 이 자원오행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이 다할 경은 금이고 통할 경은 수고 붙셀 경은 화고, 바로 이게 자원오행이에요. 이게 아주 전혀 논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자원오행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이게 대부분의 장명가들이에요. 이 세상을 5분법으로 나눠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이 획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랍 글씨 같으면 어떻게 획수를 나누겠어요? 또 알파벳은 또 어떻게 나누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일본 글자 그 가다카나 히라카나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일본은 똑같은 한자인데도 일본으로 언제 건너갔냐에 따라서 발음이 틀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 발음은 한자만 보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명함 받아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일본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다 써먹을 수가 있는데 좋다 나쁘다가 다 나오죠. 그런데 이 지금 장명가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땅을 벗어나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여기 상중하가 여기 있고, 그럼 상중하의 구별 기준은 뭐냐? 한글 한자 수례주역을 다 보는 게 상. 한글 한자 한글의 획수만 보는 거. 한은 한자 획수만 보는 거예요. 한글은 없어. 등에는 이론 없이 인물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증서를 가지고 온 분이 뭐 누구누구한테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름을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연락을 많이 받으실 건데, 받았을 때 이름을 풀어서 쭉 보내줄 때, 아, 이 이름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질 않고, 요 이름을 쓰면 요렇게 산다고 장명가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지 나쁜지는 와서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죠. 근데 이 의외로 이 등회, 여기 제가 등회라고 써놨는데 이론이 없이 그냥 임의로 장명하는 장명가들이 꽤 있어요.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뭘 갖다 붙이는데, 글쎄 이름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한 번만 물어보면 아마 답변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너무 어수룩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장명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준이 사실은 이름을 확인해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일단 비율은 한글이 70% 한자가 3, 보고 불렀을 때예요. 여기 네, 보고 부르면 이렇게, 안 보고 부르면 어떻게 되냐? 한글이 90% 한자가 10% 정도 돼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계산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장명 개명을 했을 때 관리 기간은 기본 1년이나 무한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보니까 일반 장명가들은 이름을 주면 마무리되죠. 심지어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그래놓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냐? 1년이라는 건 이게 왜 나왔냐면 이 A라는 이름을 쓰다가 B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몸이 바뀌는데 1년쯤 걸려요. 보통. 맨 처음에 한 2달 이내에는 변화가 확 따라오는데 그 이후에는 안정권으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빨리 바뀌는 분은 뭐 몇 달 만에도 바뀌는데 대부분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그래서 호적을 바꾸는 개명 신청을 할 경우에 1년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1년쯤 후에 와서 확인해보고 개명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새 이름으로 바꿨을 때 에너지가 바뀌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여기 이제 이게 명인 현상에 대한 건데 좌우 불균형이 균형 상태로 되었을 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사항. 요게 딱 사고 나기 좋은 경우거든요. 이거 한번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여기 보자고요. 이 평소 팔찌 빼고 이건 원래 이름 요거만 나오는데 요건 불균형이죠. 요런 불균형 상태일 때 이름을 줘서 이렇게 균형이 나왔어요. 여기 다른 데도 보면 여기 이런 경우에 자 여기 보면 박예진은 불균형이에요. 박시호는 균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잠이 많이 와요. 가다가 깜빡 졸아. 그래서 이런 이름이 평소에 이런 상태 아니면 원래 이름이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줬을 경우에 운전을 많이 하지 않도록 가다가 깜빡 졸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이 상태로 돼 있었을 때 이렇게 돼 있었을 때는 이쪽에 부족한 부분의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일을 안 하고 놀아요. 그래서 이게 확 잠이 갑자기 잠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운전을 30분 이상은 운전을 하지 마라. 왜냐? 그 30분 정도까지는 이렇게 잠이 깊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운전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런 주의를 꼭 해줘야 돼요.